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어느새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박형식이 받고 있는 협박에 관해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협박을 보낸 범인은 최나겸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저희 개인적인 추리가 아닌 원작의 내용인데요. 그럼 최나겸이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최나겸이 당시 어떻게 박다은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은이 사건이 벌어진 건 보영이가 폐교에 유기된 이후입니다. 하루 종일 정우의 문자를 씹고 있던 다은이는 그날 박형식과 만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향한 마지막 장소는 모텔이 아니라 창고였습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곳을 미래 장소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덕미와 보영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한편 정우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눈치를 챘다면 다은이의 수사 과정에서 박형식이란 이름을 언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으니 말입니다. 원작에서는 정우가 그날 박형식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하면서 박형식도 용의선상에 오르기도 하죠. 물론 원작에서는 박형식이 학교 담임쌤이었기에 마주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박형식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보영 사건은 건호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 해도 박다은 사건은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두 사건의 범인이 다르기에 별개로 사건을 풀어가야만 합니다. 다은이의 사건은 아이들이 보영이를 옮기고 난 뒤 30분 정도 후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다은이가 할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던 거였죠. 보영이가 떠나고 얼마 후 다은이와 박형식이 창고로 들어옵니다. 당시 상황을 보아하니 박형식은 술에 잔뜩 취해 있었던 것 같네요. 전화통화에서 흘러나온 대화로 미루어 볼 때 박형식은 헤어지자는 다은이에게 꽤나 질척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은이는 박형식에게 재미가 없다는 말을 꺼내게 되는데 화가 난 박형식은 이 반란까진 고딩년이라면서 싸대기를 날립니다. 이후 박형식은 주변에 있던 몽키 스패너로 사정없이 다은이의 머리를 가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끔찍한 상황은 다은이의 휴대폰을 통해 할머니에게 생중계되었던 것이죠. 보영이의 사건과는 다르게 다은이의 할머니는 자신이 들은 그대로를 증언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보영이의 남자친구가 정우인 것만 알았지 양다리를 걸친 상대가 있었다는 건 몰랐던 거죠. 그것도 유부남과 말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다은이 할머니를 탓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참고로 원작에서의 박형식이 다은이를 죽인 결정적 이유는 아내 애영씨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박형식과 박다은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말싸움이 조금 격해지자 다은이는 아내 애영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박형식을 몰아붙이게 되죠. 아내라면 벌벌 떠는 박형식은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쏟았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형식은 아내를 하늘로 알고 있는 인사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자존감 바닥에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였던 것이죠. 사실 그와 애영실의 관계는 사제지간으로 시작됩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쉽지 않았던 박형식. 그때 그의 스승이었던 애영실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후 박형식은 애영실의 도움으로 탄탄대로를 걷게 된 것이죠. 참고로 애영실은 박형식보다 10년 넘는 연상인데요. 애영실은 주변의 만류에도 박형식과 결혼을 했고 생각대로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영실도 박형식의 여성 편력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 없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란 것도 알고 있었죠. 애영실은 박형식의 목줄을 쥐고 마치 조련사처럼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의 바람기를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잠시 한눈을 판 뒤에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바람피는 남편 때문에 불행한 아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박형식이 목을 꽉 틀어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니 박형식이 아내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다은이의 말에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원작 속 애영실은 남편이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알면서도 사건을 완벽히 정리해줍니다. 하지만 박다은의 시신이 사라졌으니 완벽히 수습했다는 말은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11년 전 다은이의 시신이 사라졌기에 박형식은 자신에게 온 협박 문자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애영실도 그 문자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는데요. 이건 아마도 그녀 역시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일 듯합니다. 11년 전 남편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며 도움을 청했고 그녀는 당장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핏자국은 있지만 죽였다는 다은이는 온데간데 없었던 거죠. 다은이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애영실은 형구탁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마침 형구탁은 아들 건호가 실수로 보영이를 죽게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는 패닉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다은이가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다은이의 시신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마침 다은이 할머니가 전화통화에서 듣게 된 남자친구에 대해 증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형구탁은 이 별개의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정우를 범인으로 조작했던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보영이를 죽인 진짜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즉 당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보영이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은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던 보영이를 그대로 폐교하수구에 유기해버린 진범인데요. 과연 그날 정우의 차를 몰았던 사람은 덕미가 맞았던 걸까요? 정우를 짝사랑하던 덕미는 보영이가 쓰러진 걸 보고 정우에게서 그녀를 영원히 떼어놓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죠. 애초에 그녀는 친구들에게 겁탈당하던 보영이를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던 사이코패스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녀가 죽는 걸 가장 원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건호의 주장으로는 형구탁이 그날 창고에 와 있었고 덕미가 그와 함께 폐교로 향했다면 박다은 사건은 목격할 수 없게 되죠. 그렇기에 덕미는 형구탁만 폐교로 보냈고 본인은 다시 창고로 돌아와 뒷정리를 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형구탁만 중심을 잡았다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을까 하네요. 원작 속 건호는 이 사건의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드라마 속 건호 역시 정상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었고 원작과 같은 운명을 맞고 말았습니다. 결국 형구탁은 자기 손으로 자식들을 망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수호 역시 사건의 목격자로 정신적으로 큰 문제를 안게 되었고 생명이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사실 박형식은 수호가 목격자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수호가 그에게는 비밀이 없다고 했지만 그가 다은이를 죽이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는데 그럴 리는 없겠죠. 박형식은 수호에게 허튼 소리를 입 밖에 내면 영원히 정신병원에 가둬둘 거라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치료 목적이 아닌 항정신성 마약류를 처방해 주었던 거죠. 그런 걸 10년이 넘게 복용해온 수호는 이미 정신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형구탁은 아들을 살리려다 도리어 두 아들 모두를 지옥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말았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형구탁이 최종 빌런이라고 한다면 사건을 해결하게 만드는 실마리를 그의 두 아들들이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원작의 내용이고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이번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